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제가 노동법이라고 불리는 거는 대략 30여 개에서 40여 가지 정도 되는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률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어떤 법들은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 이 양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고 어떤 법들은 근로자 다수와 노동조합이라고 저희가 대변되는 노동자 다수와 사용자 사이를 관계로 규율하는 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법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교육할 때마다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조합활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셔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가끔씩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 근로자와 근로자 한 명,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저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법들입니다. 저 법들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노동법이에요. 저 법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용자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하면 그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임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 주면 처벌하는 구조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벌칙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유급 휴일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대부분의 이 지금 개별적 근로관계법들은 이런 식의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노동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들으셨다고 안 하셨어요? 예전에 들으셨다고 안 하셨어요? 너무 당당하게 지금 틀린 답에다가 지금 부담에다 손을 드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위에 거 이해되시죠? 다만 100% 없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없다라고 하니까는 전혀 없나 보다 하시는데 저희 고용보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 부정수급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고 이건 일반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 사용자한테 최저임금 이상 줘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동법이 되겠다.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저희가 진정이나 고소, 고발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서 진정이라 함은 내가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줘 라고 하는 게 진정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사가 나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줬으니까 임금을 지급받게 해줘 라는 게 진정이에요.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연차 휴가를 부여 못 받았으니까 내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줘. 이게 진정입니다. 고소는 앞에 내용 같아요.
회사가 지금 위법하게 나한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나한테 임금을 지급하게 해줘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처벌해줘 라고 하는 게 그 소고요. 그 발은 앞에 내용은 다 내용이 같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가 임금을 안 줬으니까 저 회사를 처벌해줘 하는데 고발은 누가 하는 거다?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고소랑 고발 차이점 구분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저희 뉴스에서 가끔씩 요즘에 선거 대사판 되니까 왜 이상한 이름 모를 단체들이 왜 고소장 들고 오거나 아니면은 고발장 접수하는 걸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발이면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하면 고소. 저거 명예훼손이네 하고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입니다.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진정이나 고소 고발로 다 정리가 된다. 반면에 이 집단적노사관계법 같은 경우는 민법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뭐냐면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약간 대등하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저희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단체 노동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를 조금만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근로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결해서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뒤에서 조금 여기 다 내용이 사실 보시게 될 내용인데 투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투쟁에서 쟁취를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혼자서 개별 근로자, 노동자 혼자서 회사랑 싸워서 내 근로조건 올려줘 하면 회사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뭉쳐서 단결해서 회사랑 단체 교섭을 해서 그렇죠? 회사가 말을 안 들으면 파업도 하고 그렇죠? 단체 행동이 파업이죠. 그렇죠? 그 결과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집단적으로 권리를 향상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다툼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떤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단체 교섭해서 단체 협약 체결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게 우리 노동조합의 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뒤에서 보시게 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저 법은 회사랑 노동조합이랑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앞서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조법에 노동자 처벌하는 조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추이로 봤을 때 있어야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 파업할 때 당연히 폭력 쓰면 안 되죠. 다 저기 처벌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지금 방산물자 생산하시는 방산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방산물자 생산에 주로 종사하는 자들은 쟁의 행위 자체에 참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가하시게 되면 바로 처벌령에 바로 검찰들이 바로 기소 들어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지금 K9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테크인 그쪽 사람들이 원래 삼성 쪽에 있었거든요. 하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쟁의행위 좀 하셨는데 다 기소당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2심 진행 중이고 저희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카이 한국우주항공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저 이제 전투기 만들고 헬기 뭐 마리논 뭐 이런 거 만드는 거기도 지금 방산물자 생산하는 데여서 쟁이행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제된 채로 쟁이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 집단적 노사 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노사 관계법이랑 다르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그런 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노동자한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단체 협약 위반하면 회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단체 협약 위반합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어떤 인사를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서 노동조합 패싱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인사처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단체가 위반하고 있네. 그럼 법률원으로 오셔가지고 쟤네 좀 고소 좀 해주세요. 고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고소나 고발이나 뭐 제3자가 고발이니까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예전 법에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면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노조법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담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랑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단체 협약이 법적 성질이 뭔가요? 계약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저희 위원장님이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안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 하기로 했는데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두 채 가지고 계시니까 저한테 한 채 팔기로 했는데 계약날 이제 잔금 다 치렀는데 집을 명의 이전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약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합니까? 민사적 제가 뭐 돈 받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처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국가가 나서서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회사랑 노동조합이랑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안 지켰다고 한들 그 회사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맞아?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아서 아주 일부 조항 저희 이제 임금, 뭐 근로시간, 징계와 관련된 사항,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 저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 근로조건과 무관한 채무적 부분이라고 불리는 사항들, 규범적 부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규범적 부분,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채무적 부분.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이 채무적 부분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하는데 노동조합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지켰다. 이게 근로조건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단순히 채무적 부분입니까? 협의를 하면 제 임금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인사를 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한 거는 인사가 조금 더 공정하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취지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제 근로조건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고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소고발은 뭐 하는 거다?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들은 처벌조항에서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부분들은 다 빠졌다. 네. 저희 회사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2월 8일 날 저희들이 반전임자를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오후에는 노동조합에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인사 발령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인사 발령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처벌을 못하는 부당 저는 부당 단체력 위반의 부당노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임자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시간을 자꾸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하도록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그거를 다툼은 있겠죠.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정이나 고발이나 뭐 고소를 그건 이제 진정을 하시면 돼요. 고소고발을 하시면 단체가 위반했으니까 예. 처벌을 해달라는 건데 첫 번째로 그 단체에서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 저희가 언제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 명확하게 돼 있지도 않거니와 그거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소고발 하시는 거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아주 일부의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사간에 문제 생기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그 주먹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단결 투쟁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다. 특히 이 집단적 노사 관계법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하시는 거는 회사에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법으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소송하시면 1심 하는데 평균 몇 개월 걸릴까요? 네? 평균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 8개월 걸린다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저희 그 단독 사건들 다 포함해서 평균 내니까는 8개월인 거예요. 1심 2년 동안 1심 하는데 뭐 2년 반 걸렸어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시간 끌려고 하면 그렇게 끕니다. 1심 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끕니다. 계속 대리인들 바꿔가면서. 그래서 절대 저희가 뭐 법은 저희가 이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거지 그 자체가 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018